전세 살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서울 어디에 투자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금리는 오락가락하고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전망이 달라지니 혼란스럽기도 하겠죠.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분들, 전세가 오르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복잡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잡한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오르는 현상을 말해요.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요. 서울의 인기 지역, 특히 강남, 송파, 서초 같은 곳은 이런 슈퍼사이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격이 잠시 주춤할 때도 있지만 길게 보면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집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은 특히 인기 지역은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땅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죠. 물건은 적고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 GTX라는 빠른 전철이 생기거나 지하철이 확정되면 그 주변 지역의 집값도 항상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이나 이동이 편리해지니까요.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이런 정책들은 집값 상승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일부 정책은 새 집을 짓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주요 지역의 집값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나 금리 변화에 따라 잠시 주춤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집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셋값도 많이 올랐죠. 이런 현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023년부터 24년까지 서울 주요 지역의 전셋값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셋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새집 공급이 줄어들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전세로 내놓은 집이 줄어들면서 남은 전셋집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것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최소 2~3년간은 이런 집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집을 많이 짓겠다 하지만 집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는 전세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전세금으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방향으로 바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모든 지역이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니 몇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을 찾아보세요. GTX라는 빠른 전철이 생기는 곳, 특히 여러 GTX 노선이 만나는 역 주변은 미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역, 청량리역, 창동역 같은 곳은 좋은 예시죠. 둘째,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 중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도 좋아요. 낡은 동네가 새 동네로 바뀌면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집값도 오르게 됩니다.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 일부 지역이 그런 곳이에요.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강남구는 여전히 좋은 투자처예요. 특히 테헤란로 주변에 큰 회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주변 집값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용산구도 주목할 만한데요. 용산역 주변이 크게 개발되고 있고 이 지역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겁니다. 잠실 지역은 삼성역 일대 GBC가 건설되면 그곳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최적의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토어제로
규제하려고 했지만 토어제가 풀리고 가장 먼저 튀어오르면서 잠실 일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투자해 볼 만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나중에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시세를 잘 알아보고 너무 비싸지 않는 가격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마이크로 양극화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이크로 양극화란 같은 동네,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특정 동이나 특정 라인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전에 강남하면 강남 전체가 오르고 송파하면 송파 전체가 오르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한강이 보이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베일리 아파트가 그 예시입니다. 원베일리 아파트는 한강뷰가 72억에 거래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52억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지하철역과 가까운 아파트와 먼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양극화를 고려하면 단순히 좋은 동네라는 기준보다는 세부적인 조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하철의 역과의 거리, 학군, 조망권 등 특별한 장점이 있는 집이 그렇지 않는 집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여러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전망과 투자자를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이 부족하고 사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요 지역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서울 전세가가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단지별 차이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남들 따라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다양한 투자 기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보와 냉철한 판단이 중요한 만큼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